안녕하세요. 탐나는 책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책은 어떤 몸으로 나야 될 것인가 입니다. 이 책은 제이슨 펑과 제임스 디니 콜란토니오 공저인데요. 지은이 소개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제이슨 펑, 토론토 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에서 신장학을 연구했다. 그는 단식을 통한 당뇨병 치료의 세계적 권위자로서 의사를 가르치는 의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저서로는 독소를 비우는 몸, 비만 코드, 당뇨 코드가 있다. 제임스 디니 콜란토니오는 미국 심혈관 연구 학자이자 약학 박사이다.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과학자이자 전문가로서 미국 보건정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200편이 넘는 의학 출판물의 저자 혹은 공저자이며 베스트셀러로는 소금의 진실과 슈퍼 연료가 있다. 그럼 탐나는 책과의 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적포도주는 약인가 독인가? 카카스 지역에서 처음 시작된 포도주 양조의 역사는 1만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후 메소포타미아와 페니키아, 이집트, 그리스, 지중해로 퍼졌다. 포도주는 처음에는 장수와 건강의 원천으로 전 세계적으로 추앙받았지만 후에 치명적인 독소라는 오명을 얻어 금주법 시대에 많은 국가에서 금지되었다. 지난 50년 동안에는 방향이 다시 바뀌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건강한 습관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과학은 고대 문명이 오랫동안 알고 있던 것을 이제야 따라잡고 있다. 훈자 계곡은 파키스탄 북부의 히말라야 산맥 약 2.6km 높이에 위치한다. 산봉우리에 둘러싸여 다른 문명과 완전히 외떨어진 훈자족은 장수하기로 유명하다. 1979년에 이 지역을 방문한 학자들은 건강 상태가 완벽해 보이는 101세에서 109세의 몇몇 100세 노인들을 보고 놀라워했다. 그들의 혈압은 정상이었고 심전도 검사에서 눈에 띄는 죽상경화증이 발견되지도 않았다. 그들은 나이에 비해 행동이 민첩했다. 쉽게 걷고 움직일 뿐만 아니라 가장 좋아하는 취미가 근처의 계단식 들판에 나가 일하는 것이었다. 이런 생활 습관은 미국의 노인들과는 크게 다르다. 미국인들은 운이 좋아 100세까지 살더라도 화장실 출입을 겨우겨우 하는 정도다. 혼자 사람들은 현지에서 재배한 살구를 혼자판이라는 홈메이드 포도주에 넣는다. 6명의 놀라운 100세 혼자인들은 이 포도주를 매일 마셨다고 말했다. 축제가 열리면 혼자 주민들은 집에서 만든 포도주를 맘 놓고 마신다. 그들은 포도주를 장수와 스트레스 해소의 비결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는 당신의 비결이 될 수도 있다. 히포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포도주는 건강하거나 아픈 사람 모두에게 적절한 식품이다. 포도주는 수천 년 동안 인간 문화의 일부였다. 우리 식단의 일부뿐만 아니라 사회, 종교적 역사의 일부이기도 했다. 성경시대 이전인 적어도 신석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훨씬 더 일찍부터 먹기 시작한 것이 확실하다. 술은 만드는 재료만 달랐을 뿐 사실상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생산되었다. 하지만 알코올은 건강에 좋을까 해로울까? 현대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남성이 물을 탄 포도주를 많이 먹어야 한다고 믿었다.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숙취를 막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가끔은 포도주에 꿀을 넣기도 했다. 히포크라테스는 포도주를 상처 소독제로 추천했고 심지어 포도주를 진정제, 진통제,
이뇨제로 처방하기도 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포도주를 음식과 약으로 두루 사용했다. 그들은 포도주로 상처를 씻어냈고 약을 포도주와 함께 먹었다. 그리스인과 로마인은 포도주를 소량 섭취하면 건강에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고 믿었다. 서기 1세기의 그리스 의사 루퍼스는 건강에 포도주보다 더 기특한 건 없다. 하지만 술을 마시는 사람은 현명해야 한다. 불치병을 앓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라고 말했다. 이 말에서 알코올이 지닌 본질적인 이중성을 엿볼 수 있다. 소량의 술은 매우 유익할 수 있지만 많은 양은 독이 된다. 고대 로마의 카이사르는 위장 감염을 막기 위해 군인들에게 식사할 때 포도주를 함께 마시라고 명령했다. 16세기의 독일의 의사 파라셀수스는 포도주가 영양분인지 약인지 독극물인지는 양의 문제라고 썼다. 그는 독성학의 아버지로 여겨지며 양이 많으면 독이 된다는 기본 원리를 만들었다고 알려진다. 건강을 위해 독성물질을 소량 사용하는 것을 호르메시스라고 한다. 건강 증진에 사용되는 독성물질의 사례로는 보툴리눔 독소, 즉 보톡스와 혈액을 묽게 하는 데 쓰이는 쿠마딘이 있다. 이 원리는 적포도주에도 적용될 수 있다. 토머스 제퍼슨도 포도주를 마시는 오랜 습관은 내 건강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 되었다. 라고 썼다. 유명한 프랑스 생물학자 루이 파스테르는 포도주는 가장 건강하고 청정한 음료라고 적었다. 영국인 의사 윌리엄 해워드는 협심증을 묘사한 글에서 포도주와 증류수를 마시면 병이 상당히 낫는다 라고 강조했다. 그는 포도주가 강력한 관상혈관 확장제라고 믿었다. 프렌치 패러독스, 적 포도주가 비결일까? 1960년대 이후 미국인들은 지방을 과하게 먹으면 심장병에 걸릴 거라고 믿었다. 우리는 고기의 비계를 잘라내고 지방이 적은 닭가슴살을 껍질 벗겨 먹고 저지방 유제품을 마시며 식단에서 지방을 제거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한편 프랑스 사람들은 예전부터 먹어왔던 전지 치즈와 지방이 많이 낀 고기를 계속 즐겼다. 프랑스인들은 나쁘다는 동물 지방을 미국인보다 3배나 많이 먹었지만 심장병 발병률은 절반에 가까웠다. 이를 프렌치 패러독스라고 부른다. 포화 지방이 비교적 높은 식단을 섭취해도 심장병 사망률이 낮은 그리스나 스페인 사람들에게도 이를 쉽게 적용할 수 있다. 패러독스라는 단어가 붙은 건 천연 동물 지방이 심장병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다. 프렌치 패러독스를 과학적으로 조사한 덕분에 연구자들은 적 포도주의 이점을 발견하는 놀랍고도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었다. 프렌치 패러독스가 독특한 이유는 프랑스인들의 술 소비율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포도주를 많이 생산하고 포도원의 숫자도 2위를 차지한다. 이전에는 적포도주를 심장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여겨왔지만 이제는 점점 보호 요인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적정량의 알코올 섭취가 유익할 수 있다는 놀라운 개념을 처음 발견한 것은 1979년이었다. 연구자들은 캐나다와 미국 등 18개국 선진국을 대상으로 심장병 사망 요인을 조사했다. 그들은 포도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주로 의사, 간호사의 수와 환자의 의료 개선이 상관관계가 있는지 탐구했다. 놀랍게도 많은 의사가 심장병을 앓고 있었다. 이 연구에는 건강과 알코올 사용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연구자들은 알코올 섭취와 관련된 결과를 검토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섭취가 증가하면 도로사고 사망률이 높아져 비음주 운전이 중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연구진은 심장병의 가장 강력한 보호 요인이 적당한 알코올 섭취라는 뜻밖의 결과를 밝혀냈다. 포도주와 맥주, 증류주를 따로따로 더 자세히 살펴보니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에게만 보호 효과가 발생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적포도주와 연구. 페나겐 심장연구는 12년 동안 거의 2만여 명의 사람을 추적했다. 술을 매일 적절히 섭취하면 사망 위험이 낮아진다고 또다시 밝혀졌다. 1979년 연구에서처럼 긍정적인 효과는 포도주에만 해당했고 맥주나 독한 술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포도주의 이점은 사소하지 않았다. 하루에 포도주를 3잔에서 5잔 마신 사람의 사망률은 마시지 않은 사람의 거의 절반이었다. 이는 놀라운 혜택이다. 한 프랑스 연구에 따르면 술을 적당히 섭취하면 전체 원인 사망률이 33% 줄었지만 맥주의 이점은 전혀 없었다. 주로 청주를 마시는 중국의 한 연구에서는 사망 위험이 19% 감소했다. 비율이 더 낮지만 여전히 유의미한 수치다. 120만 명의 미국인을 조사한 암 예방 연구 자료에 따르면 알코올을 적당히 사용하면 사망 위험이 30에서 40% 감소했다. 하루에 한 잔씩 마셨을 때 혜택이 가장 컸다. 과도한 음주는 여전히 위험하며 특히 젊은이의 경우 폭력으로 인한 사망과 사고의 위험이 증가했다. 나이 든 사람이 알코올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강경변증의 위험이 증가했다. 다른 연구들에서도 알코올을 적당히 섭취하면 전체 원인 사망률과 관상동맥 심장병의 위험이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옴으로써 암 예방 연구의 결과가 입증되었다. 미국의 자료는 예상 가능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술을 적당히 마시면 심혈관 질환이 감소하지만 더 마시면 이 혜택이 증가하지 않았다. 술을 더 마시면 간질환과 특정 암을 포함해 과다 알코올로 인한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여 유익한 효과가 사라진다. 가장 최근에는 여성 건강 연구 결과 알코올을 적당히 마시면 비음주와 비교했을 때 전체 사망률이 35% 감소하고 심혈관 사망률이 51% 감소한다고 또 한 번 입증되었다. 최장기 연구 중 하나인 주투펜 연구는 40년 동안 1373명의 남성을 추적했다. 이 연구에서 비음주와 비교해 하루에 약 반잔의 적당한 음주가 수명을 5년 정도 연장할 수 있다고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이런 연구 중 다수가 폭음보다는 매일 소량의 알코올 섭취를 조사한다는 사실이다. 매일 저녁 식사에 한 잔에서 2잔의 포도주를 곁들이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4병을 마시는 것과는 다르다. 어떻게 마시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술은 장수를 위한 전투에서 강력한 무기지만 다른 무기와 마찬가지로 양날의 검이다. 지식 없이 잘못 사용하면 다칠 수 있다. 적 포도주는 요리와 함께. 미국의 연구가 유럽 연구만큼 인상적인 결과를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미국인과 달리 유럽인은 저녁 식사에 항상 포도주를 곁들이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은 사교 목적으로 술을 마시는 경향이 있지만 유럽인들은 포도주를 식사에 일부러 간주한다. 음식과 함께 적포도주를 마시면 식사 후에 치솟는 지질과 포도당이 최대로 감소한다. 식사에 적포도주를 곁들이면 콜레스테롤 잔류입자인 VLDL과 포도당이 혈관에 접촉하는 양과 시간이 감소한다. 이 입자는 내피에 손상을 주고
내피 기능 장애를 촉진하여 고혈압과 죽상경화증을 일으킬 수 있다. 건강 효과는 어디서 올까? 포도주는 부피당 대략 12에서 15%의 알코올을 함유한다. 알코올 자체가 건강에 유익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적포도주에 들어있는 다른 생리활성 화합물 덕분일 가능성이 더 크다. 적포도주의 폴리페놀이 아마 혈액의 응고 경향과 LDL 산화를 감소시킬 것이다. 적포도주와 알코올류는 콜레스테롤에 이로운 영향을 미치며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고밀도 지질 단백질 HDL을 늘린다. 다른 알코올 음료와 차뿐 아니라 포도주에도 생리활성 성분인 폴리페놀이 들어있다. 적포도주는 껍질과 씨를 포함해 포도 전체를 사용해 만들지만 백포도주는 껍질을 벗겨 만든다. 적포도주는 포도를 껍질과 씨째로 몇 주 동안 담가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포도의 종류와 반려 과정의 특성에 따라 폴리페놀의 양이 최대 10배까지 높아진다. 적포도주 1리터에는 750에서 1060mg의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지만 백포도주에는 25에서 30mg이 들어있다.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폴리페놀은 적포도주에만 들어있다. 레스베라트롤은 포도 껍질에 들었기 때문에 이 폴리페놀이 유일한 주요 공급원은 적포도주다. 레스베라트롤이 발견되자 많은 보충제 회사가 서둘러 레스베라트롤 정제를 만들었다. 아쉽게도 포도주로 섭취할 때만 레스베라트롤이 몸에 흡수되기 때문에 보충제는 건강증진 효과가 없었다. 집중 연구에서 밝혀진 바로는 적포도주를 섭취한 후에 레스베라트롤은 혈관 내피 산화질소 합성 효소를 증가시키고 산화질소의 증가를 촉진할 수 있다. 산화질소는 동맥을 확장하고 죽상경화증을 방지하며 항혈소판 효과로 혈전을 막는 생체 가스이다.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할 수 있고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줄여 혈액을 희석시키며 내피 산화질소 방출을 통해 혈관을 이완시킬 수 있다. 레스베라트롤은 SIRT1 유전자를 활성화시켜 효소의 수명을 연장한다. SIRT1은 칼로리 제한의 효과를 제공하는 바로 그 유전자다. 이런 이유로 시르트윈은 젊음의 효소로 알려졌다. 알코올을 적당히 섭취하면 염증과 혈액응고, 혈압이 감소한다. 15개의 인체 연구를 분석한 결과 알코올을 섭취하면 수축기 혈압이 3.31mm/Hg, 이완기 혈압이 2.04mm/Hg로 내려갔다. 감소 수치가 다소 작아 보이지만 연구자들이 발견한 소금 제한의 혈압 강화 효과보다 컸다. 소금과 마찬가지로 알코올을 적당히 섭취하면 심장병이 감소할 수 있지만 그 이상 섭취해서는 안 된다. 높은 인슐린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은 대사증후군의 핵심 원인으로 미래의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을 대폭 증가시킨다. 30년 동안의 추적 조사를 포함한 하버드 대학의 표준 노화 연구에서 알코올을 적당히 섭취한 집단은 섭취량이 많거나 섭취하지 않은 집단보다 인슐린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이 현저히 낮다고 밝혀졌다. 2005년 미국 당뇨병협회는 알코올을 적당히 마시면 제2형 당뇨병 발병률이 무려 30%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연구자들은 주로 다음의 이유로 적당량의 알코올이 심장병 사망을 줄였다고 추정했다. 1.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2. 혈당 당뇨 개선 3. 염증 혈전 개선 4. 혈압 감소
적포도주를 얼마나 마셔야 할까? 2015년에서 2020년이 미국인 식당 권장하는 적절한 알코올 섭취를 권장한다. 남성은 하루에 2잔, 여성은 하루에 1잔. 표준 음료를 순수한 에탄올 14g으로 설정한 후 51개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 하루 12.5g 정도의 알코올을 섭취하면 여성이 관상동맥 심장병 위험이 최대로 낮아진다고 나타났다. 남성은 25g 정도였다. 12.5%의 에탄올을 하면 일반적인 적포도주는 하루에 약 85g 정도가 여성에게 최적일 수 있고 남성은 하루에 약 170g이 최적일 수 있다. 이 권고는 어린이, 임신 또는 모유 수유 중인 여성, 알코올 중독자, 알코올과 상호작용하는 약물 복용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들은 알코올을 피해야 한다. 적포도주 팁 6가지. 1. 식사와 함께 적포도주를 마신다. 혈당 수치가 내려가고 혼자 술을 마실 때 발생할 수 있는 혈압 상승이 예방된다. 2. 고기를 요리하기 전에 적포도주에 재운다. 그러면 고열로 요리할 때 생길 수 있는 발암성 화학물질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 감소한다. 3. 프랑스와 브라질의 적포도주 피노누아, 람브루스코가 훌륭한 선택이다. 이 술들은 심장과 뇌를 보호하는 레스베라트롤과 폴리페놀의 농도가 가장 높다. 4. 술을 못 마신다면 무알콜 적포도주를 마셔도 좋다. 효과는 비슷하다. 5. 매일 적당량 술을 마시고 폭음을 피해라. 6. 많은 포도주에 설탕이 다량 들어있으므로 드라이팜 와인의 포도주처럼 저당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드라이팜 포도주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설탕과 곰팡이, 글루텐이 없다. 황산염이 낮다. 첨가제가 들어가지 않는다. 알코올 함량이 12.5% 미만으로 낮다. 오늘의 낭독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